햇빛이 잘 들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프리랜서로 직업을 두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저는 프리랜서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직장 생활도 하고 미술학원 강사 일도 꽤 오래 했었고 한 4년 정도 했었고, 직장 생활은 디자이너로, 그래픽 디자이너로 그것도 한 3년 정도 진행을 했었죠. 회사를 다녔었죠. 디자인과를 전공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디자인 계열로 직장을 다니긴 했는데, 제가 프리랜서를 선택한 이유는 선택했다기보다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는 만화 애니메이션 쪽으로 갖고 있었는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디자인과를 전공을 하고 회사도 디자인을 다니면서도 내가 하고 싶었던 거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퇴근하고 와서도 그림을 좀 꾸준히 그리고, 혼자 주말에 크로키 화실이라든지 이런 데 끊어서 크로키 화실도 다니고, 일반적으로는 선뜻 회사를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라는 선택을 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분들도 간혹 이제 그런 방향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림을 그려야겠다라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 되게 고마운 계기는 뭐였냐면은, 집안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게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기였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집안 사정이 안 좋은데 왜 회사를 나와서 그림을 그리려고 했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 집안 사정이 어떻게 안 좋았냐면, 그러니까 뭐 동생이랑 저랑 아침 월급이 사회초년생이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습니까? 동생이 버는 월급을 다 합쳐도 빚에 이자를 내는 것도 어려웠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집에 이제 와서 월급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면 실제로 남는 돈이 없었어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최근에 이제 욜로 이런 것도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라이프 스타일로. 그러니까 그런 거조차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다 보니까 맨날 회사 있다고 해서 좀 내가 번 돈을 모으지 않더라도 하고 싶은데 쓸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다 보니까 어차피 이렇게 살 바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싶은 거를 해보는 삶을 살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 프리랜서를 선택한 이유를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흑투에 대한 얘기가 되어버리긴 했는데, 제 이야기를 하려면 이 흑투를 뺄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은 주제가 흑투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선택한 이유와 이 프리랜서 직업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이니까. 그래서 프리랜서로 이제 아예 처음부터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고, 처음에 그 상그림이라는 포트폴리오 사이트가 있어요. 지금은 뭐 노트폴리오나 그라폴리오나 아니면은 뭐 지금 해외 사이트 비엔스라든지 뭐 아니 개인 홈페이지도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상그림이라는 사이트에 그림을 올리면은 거기에서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회사들이 보고 사보라든지 잡지 일러스트 이런 것들을 많이 맡기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프리랜서로서 이 직업을 과정 중에 한 3년 정도를 회사를 들어갔다 나왔다를 한 3번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 프리랜서라는 직업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시작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무작정 하다 보니까 그림을 그냥 그리고 포트폴리오 사이트나 아니면 블로그나 내가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루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니까 외주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랜서라는 포지션으로 조금씩 제 삶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거는 직장을 꼭 다녀보세요. 뭐 그게 꼭 디자인 회사가 됐던 아니면 뭐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택배 물류 일이 되던 직장을 꼭 다녀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혼자서 작업을 하고 혼자서 일하는 게 너무 습관이 되어버리면은 그런 사회성이 좀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더라도 나랑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 외주를 주고 그 외주를 통해서 중간에서 저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런 작업적인 컨트롤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거진 다 그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직장 생활을 해봄으로써 그분들이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진행하기가 좀 시스템상 좀 어려움이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접근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프리랜서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떨어지실 수 있어요. 같이 일을 할 때 꼭 직장 생활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외주 일이 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외부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전에 내가 뭔가 경험을 했던 그런 경험치가 있으면은 그 경력으로 다른 일자리를 구하시기가 되게 그나마 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전혀 무경험인 정말 1부터 100까지 그림만 그리던 사람이 너무 상황이 힘들어져서 다른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일자리 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거고, 이제 또 적응하는데 또 시간이 당연히 들겠죠. 사회적인 부분, 사회생활을 또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좀 드리자면은 다른 직업을 또는 직장을 다녀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게 오히려 더 많은 영감을 줄 때도 있거든요. 작업을 할 때 아침에 일어나고 기상하고 잠자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고, 늦잠을 자고 싶다, 오늘 몸이 좀 너무 찌뿌둥한데 오늘 좀 늦잠 좀 잘까, 이런 날에는 좀 늦잠을 잘 수도 있는 거고, 전시 구경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생활 간단하게 영화관만 하더라도 주말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평일 낮 시간에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간에 좀 여유롭게 문화생활을 좀 누릴 수 있고 평화로운 시간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릴 때부터 좀 혼자 생각하는 거, 혼자 공상하는 시간이 되게 좀 저한테는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죠. 아침에 회사 갔다가 저녁에 집에 오고, 이게 거의 한 달의 절반 이상, 3분의 1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나 어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들로부터 얻는 그런 좀 쉼이라기보다는 낮에 햇빛이 좋을 때 좀 걸어본다든지 바람을 느껴본다든지 새소리를 듣는다든지, 작업실 앞에 조그만 천이 있는데 전날 예를 들어서 비가 왔다 그러면 그 천을 이렇게 걷다 보면은 개미들이 비가 오게 되면은 그 집이 무너지니까 그 집을 하나씩, 그 모래알갱이를 하나씩 옮기면서 집을 복구하는 그런 것들, 지렁이가 기어가는 거, 뭐 오리나 새들이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먹는, 사냥하는 모습이라든지 벌레들이 날아다니는 거, 그리고 바람 소리에 나뭇잎들이 좀 부딪히는 거, 이런 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던 거는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작업실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이제 어렸을 때 내가 뭘 좋아했던 아이인지, 어떤 거에 굉장히 흥미가 많았던 아이인지를 조금씩 기억을 더듬게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됐죠. 두 번째로 이제 여행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뭐 시간적으로 언제든지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날이 있어요. 그냥 뭐 어디 떠나고 싶다, 뭐 아니면은 그냥 뭐 갑자기 이거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다, 뭐 이런 날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가면 돼요. 시간이 굉장히 여유롭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한 일들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가서 먹고 오기도 하고, 뭐 서울 근교면은 지하철 타고도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어디 빵집이 맛있다, 근데 뭐 그렇게 뭐 멀지 않다, 지하철 몇 정거장
근처에 있다. 그러면 이제 가서 사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단점을 말씀해 드리자면 사실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에서 좋은 거를 찾기보다는 안 좋은 거를 더 많이 뭐가 더 힘들다라는 거에 대해서 더 빨리 좀 인지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단점은 수익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외주를 해서 수익이 짧은 시간에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뭐 한 2개월, 3개월 계속 외주가 없게 되면은 이제 고정적인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쓰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분할을 해놓고 그 안에서 또 나눠서 써야 된다라는 거.